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유럽 각국의 절대 왕정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에스파냐. 에스파냐의 대표적인 절대 군주로는 이제 펠리페 2세가 있어요. 펠리페 2세. 그 당시 이제 펠리페 2세는 신항로 개척 이후 신대륙 발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에스파냐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많이 진출한다라고 했었죠. 바로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많은 금, 은을 가지고 오고 뭐 대농장 경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를 쌓아가게 돼요. 그러한 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스페인 무적 함대라고 불리는 무적 지지 않는 적수가 없는 그런 강력한 함대를 구성을 하게 되면서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경제력을 키워가고 부를 키워가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절대 왕정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이후에 조금 더 성장을 하던 영국의 함대의 이 무적 함대가 패배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이어서 이제 영국을 보면은 영국에서는 이제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 때가 바로 이제 절대 왕정이었던 최전성기의 시기가 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엘리자베스 1세는 나는 국가와 결혼하였다라고 하면서 엘리자베스 이제 결혼을 안 한 인물, 결혼을 안 한 여성이. 그 당시 뭐 펠리페 2세 이런 인물들이 이제 엘리자베스 1세에 막 청혼도 하고 결혼하려고. 그 당시 이제 결혼은 아무래도 이제 국가와 국가 간에 이렇게 이제 서로 연합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엘리자베스 1세는 나는 국가와 결혼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나라를 키우는데 조금 집중한 인물이다. 그래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스페인에 대신해서 이제 해상권,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그러면서 이제 북아메리카, 지금의 이제 미국이 있는 요 북아메리카 지역의 식민지들을 건설하면서 앞서 봤듯이 식민지를 늘려가게 되고 또한 이제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아시아 쪽에 주로 진출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 특히나 영국은 우리 무구제국에서 살펴봤듯이 인도로 좀 많이 진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를 보면은 프랑스에서는 이제 앞서 봤듯이 루이 14세 보통 이제 태양왕이라고 불리는 태양 저 하늘 꼭대기 높이 있는 이제 차마 쳐다보기도 어려운 눈부셔서 쳐다보기도 어려운 그러한 존재다라는 소리 왕이 그만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된다. 그래서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 내가 곧 국가야. 국가에서 내가 짱이야. 내가 곧 국가다라고 하는 소리를 할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루이 14세가 우리 이전에 봤던 중상주의 정책이 콜베르를 등용을 하면서 중상주의 정책으로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게 되고 이들은 이제 이러한 강력한 재정을 바탕으로 강력한 상비군을 육성을 하고 또 이제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해는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궁전에 건립해가지고 태양왕으로서의 절대 왕정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주고 또 이제 귀족들이 어떤 사치들을 조금 유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베르사유 궁전도 건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유럽의 절대 왕정들을 각각 살펴봤었어. 우리가 앞서 이제 절대 왕정은 서유럽에서 먼저 등장을 한다라고 했었죠. 이게 이제 동유럽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어서 이제 동유럽의 절대 왕정을 살펴보면은 동유럽의 절대 왕정의 특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서유럽보다 시기적으로 이제 늦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는 이제 서유럽보다 도시와 상업의 발달이 늦기 별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농노제가 유지되고 있는 여전히 농업 위주의 조금 그러한 사회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 계층의 성장이 조금 늦게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절대 왕정이 조금 발달하기가 늦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은 군주가 개혁을 주도했다라고. 이 계몽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몽 말 그대로 이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깨우친다는 소리.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깨우친다라고. 그래서 계몽 사상 뭐 인간의 어떤 이성을 믿음으로써 미신 이런 것들을 탑하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그러한 사상을 우리가 이제 또 계몽 사상 뭐 이런 것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래서 계몽 사상이란 것은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인간은 깨우침을 통해서 진화하고 진보할 수 있다 뭐 이러한 사상이 계몽 사상이다라고.
이러한 사상들의 영향을 받은 이제 국가의 군주가 여러 개혁들을 실시하면서 국가를 바꿔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유럽의 절대 왕정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제 프로이센은 지금의 이제 독일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그 당시에 이제 국가로서 이 프로이센의 프레드리 2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돼. 이 인물은 이제 나는 국가 제1의 심부름꾼이다라고 해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인물. 그래서 이제 산업을 장려하고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스스로 어떤 계몽 군주를 자처하면서 절대 왕정 체제를 이뤄낸 중앙 집권 체제 이런 것들을 이뤄낸 인물로서 그 당시 이제 뭐 상수시 궁전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로 넘어가면 이제 표트르 대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돼. 그 당시 이제 표트르 대제는 그 당시 이제 서유럽 쪽이 절대 왕정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의 부를 늘려가고 성장을 해가니까 이러한 서유럽을 보고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서유럽 시찰에 나서게 되고 이 이후에 이제 서유럽의 선진된 문화들을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러시아의 어떤 서유럽처럼 생활하고 서유럽의 음식들도 먹고 서유럽의 옷도 먹고 겉모습도 서유럽 사람들처럼 바꾸면서 서유럽화 정책들을 취하게 되면서 이제 나라의 개혁을 이끌어가는 인물이 된다. 또한 이 페트르 대제는 당시 수도를 상트페테르부르크 여기에다가 이제 큰 웅장한 성을 지음으로써 여기를 이제 새롭게 수도로 삼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여주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과서 130페이지 보면은 뭐 베르사유 궁전도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이제 탐구해보자 보면은 유럽의 절대 군주들 엘리자베스 1세부터 루이 14세, 표트르 대제, 프리드리 2세 그리고 이들 각각이 어떠한 포부를 밝혔는지 어떠한 말들을 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요거를 한번 또 이제 뭐 연결을 해볼 수 있겠죠. 보면은 뭐 다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내용이니까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1세부터 보면은 뭐 나는 영국과 결혼하였다. 강력한 영국을 만들기 위해서 전념할 것이다. 요거랑 연결하면 되겠고 루이 14세는 국가는 오직 왕의 존재를 통해서만 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다. 뭔 말이에요? 짐이고 국가다. 그 말이죠.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가 부강해지려면 서유럽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서유럽화 정책. 프리드리 2세는 군주는 백성의 주인이 아니라 국가 제1의 심부름꾼이다. 군주는 백성의 주인이 아니라 국가 제1의 심부름꾼일 뿐이다. 선생님 아까 말했던 내용이죠.